자, 지난 22일 당정 만찬 이후에 빈손 만찬이다, 맹탕 만찬이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면서 윤한 갈등이 이제 풀리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깊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제 신문 사설은 흔히 이제 여론의 바로 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 일간지 사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굉장히 비판 일색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중앙일보는 국민 염장 지르기로 작정했나 맹탕 만찬 이런 제목을 뽑았고요. 자, 단체 식사 모임된 유난 만남 지금 그렇게 한가한가. 조선일보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가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게 동아일보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뭐 다른 뭐 진보 진영이나 중도 신문들은 뭐 이루 말할 게 없는 정도였습니다. 자, 이 친윤 대 친한 내탓 공방에 이제 한 대표가 만찬 직후에 독대 이제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철호 비서실장에게 귓속말로 한 10회 정도 했다고 해요. 자, 그걸 놓고도 또 대통령실은 또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대표를 향해서 속이 좁고 교활하다. 야, 근데 이 속 좁다는 모르겠는데 교활하다는 표현까지 너무 좀 지나치다 싶기도 하고요. 또 친한 게는 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듯하니 민심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구중궁궐. 이것도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그런 멘트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당분간 독대 요청을 수락하기는 어렵다. 또 한쪽은 독대가 필요하다면 그래도 두세 번 더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위기의식은 없고 한 대표는 정치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동훈 당 대표가 독대 요청을 통해서 지능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혀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아니 이번 그 만찬 관련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랬느냐.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않고 절벽에서 뛰어내릴 각오까지 돼 있다. 이렇게까지 아주 호기롭게 이야기를 했던 분인데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에 대통령 만나가지고는 그냥 90분 동안 고기만 드시다 나왔잖아요. 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뭐 본인은 그 말할 기회를 안 줘서 못했다 그러는데 말할 기회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잡아야 되는 거지 누가 뭐 꼭 판을 깔아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애초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전에 독재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독대 어렵다라고 이제 응답이 미리 나왔습니다. 만찬 전에.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가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든가 아니면 갔다라고 전제한다면 아니 90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제 뭐 마이크 들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라도 자기가 끼어들어서라도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독대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다 하고 나와야 정상인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지금 결기를 못 보인 거로 봐서 독대 해봤자 별거 없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배 수장님, 네. 그 만찬에 대한 뭐 이제 평가는 뭐 누구나 다 그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과연 이제 돌파구를 어떤 식으로 뚫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은 위기의식 제로, 한 대표는 정치력 빵점. 이거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노련한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아니 이럴 당대표가 때-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건 네. 그 중재자를 받아들일 때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중재대가 꼭 필요합니까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예. 방금 전에 박앵커께서 정답에 거의 뭐 절대적으로 가까울 정도의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완고하고 또 한동훈 대표는 정무적 감각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고 이럴 때 누군가가 정말 두 사람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예. 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는 총대를 매야 된다. 왜?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잘못하면 멱살이라도 잡을 수 있는 지금 주1 미국 대사인 램 임마누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옆에는 언제라도 데이터를 갖다 들이밀 수 있는 데이비드 엑슬로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더라도 또는 한동훈 대표가 스타카토 화법을 쓰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정치적인 운명을 걸어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집권 여당에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치명적 위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인지 감을 못 잡고 있는데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캐스트 리서치 23, 24, 25일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고요.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25%. 네. 직전 조사에 30에서 25%로 55%포인트 내려왔습니다. 이 조사는 추석 명절 이후이고 체코 두코바니 순방까지도 원전 관련된 체코 프라하 순방까지 다 포함된 다 겁니다. 포함된 거죠. 그런데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잘못된 방향이라고 하는 평가가 68%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지금 이걸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절반이나 남은 상태에서 집안 싸움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뭔가 한동훈 대표가 획기적인 역량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완고한 이 국정 운영의 이 스타일을 내려놓고 유연하게 갈까?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태우 대통령과 YS를 이어졌던 김윤환 전 의원 같은 사람, 이런 누군가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그런 역할을 할 걸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 대통령이 상남자라고 한 분도 제가 알기로는 정진석 실장으로 아니, 알고 그러니까요. 있고 제가 또 추경호 보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동안 발언을 보면 너무 대통령 쪽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그 역할을 하려면 이미 예.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거의 혹시 중재자로 나서서 중재를 해낼 만한 사람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 정도라니까. 김건희 여사. 아니 지금 상황이 좀 우습게도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고 그런데 그게 또 말이 됩니까? 예? 여사가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안 그래도 지금 여사가 여기저기 출몰해서 지금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어려운 거고요. 결국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노하는 성격, 그다음에 일방통행적인 통치 스타일,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이제는 상수예요. 상수. 변할 수 없는 상수로 전제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리는 거 말고는 지금 상황에선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배령천 소장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 시장을 방문해서 국민들을 만난다면 그분들 10분 중 7분이 대통령이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물러설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냐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돌이킬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의대 정원, 독대 요청 은풀, 독대 재요청 은풀,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원장이라는 작은 인사 문제까지 겹치는데 이게 문제가 쌓이면 쌓이지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공대생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미지수가 중첩이 자꾸 되고 오차 방정식이 넘어가면 근해 공식이 없습니다. 일반 해가 없어요. 아하. 해를 못 구해요. 지금은 이제 그 상태까지 간 것 같고, 그리고 매듭이라는 것도 꼬운 사람이 몇 번 꼬우잖아요. 그게 몇 번을 넘어가면 꼬운 사람도 그 매듭을 못 풀어요. 아하.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거는 칼로 그냥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어느 정도 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은 국민 말고는 그 누구한테도 져서는 안 되고 그게 용인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지는 게 져주는 게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대표가 제 조언을 들을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당 대표로서의 정당 운영을 하면 본인이 뭐 그게 아무리 그게 정당하고 뭐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그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해야 되는 거는 야당의 역할입니다. 야당 대표의 역할이에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저는 그 보수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우리가 뭐 단일화 잘 안 됐을 때 민심 단일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서는 상황이 한쪽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상황이 곧 닥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대통령에게 지거나 아니면 뭐 들이받고 그만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들이받고 그만두면 이제 비대위체제 또 가는 건가요? 저는 대통령실이랑 한동훈 친한 쪽에서 내는 메시지를 보고 2007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랑 이명박 대통령의 그 경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떠올랐어요. 그거 보고 젊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오직 팩트로만 싸운 명승부였다고. 아, 한쪽은 BBK 얘기하고 한쪽은 최태민 얘기하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계신 것도 팩트고 예. 한동훈 대표가 좀 교활하게 하고 있는 것도 팩트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만찬 끝나고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성과가 있다. 밥 먹은 게 성과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성과입니까? 밥값을 해야 성과인 거지. 밥값 못 하고 밥만 먹고 나온 건데 그게 왜 성과예요? 근데 그건 사실 너무 좀 가볍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대통령을 긁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뭐 좀 좋게 말하면 압박이고 예. 사실 긁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압박에 못 이겨서 독대가 됐다고 한들 대통령이 그때 가서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못해 얘기하는 걸. 그래서 아까 전에 원영석 당장님께서 했던 얘기가 좀 공감이 되는데 이미 고차 방정식이 너무 심화되면 해를 못 구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교통 상황에서 교착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도록이 발생하면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한쪽에 그냥 파워오프 해야 돼요. 꺼야지 이게 다시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독대니 이런 거니 이제 뭐 푸는 거를 포기하고 아예 강단 있게 자기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레임덕이 오고 더 이상 그 소위 말빨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안 통할 때까지 힘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아니면은 계속 이 상태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적한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아무 내용도 없는 밥을 같이 먹니 독대를 하니 이걸로만 싸우고 있으니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이제 부부가 싸움을 해도 이제 아이에게 사실 무슨 일이 생기면 부부가 싸움을 멈추고 집안일을 챙기는데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런 이제 자주 섞인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결국은 그 유난 갈등의 뿌리는 이 한 대표가 이제 여당 사령탑을 맡은 이후 1월 중순경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과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나오면서 이제 대통령실이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종섭 황상무 사태 당시 한 대표가 이들의 거치 정리를 요구하자 대통령실이 또 반발했고 총선 이후 전당대회 거치면서 더 심화되다 최근 의정 갈등이 윤한 갈등으로 이제 확산되고 그런 이견 속에 여야 의정 협의체는 첫 발도 떼지 못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3자 특검안을 당대표 선거 때 냈는데 그것도 지금 완전히 좌충우돌하면서 스탠스를 못 잡고 있고 근데 그 바탕에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그 여론조사도 나오지 않았어요? 실제 그렇고요. 예.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지만 저는 이제 독대를 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요청하는가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9월 1일부터 24일까지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 거기에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날짜를 좀 바꾸어서 분석을 하더라도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의료 갈등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최병 특검 그리고 다른 어떤 정치 이슈는 여러 사람이 있어도 또는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비서실장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집단 대화 속에서는 집대 속에서는 할 수 없는 독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주. 우리 시간에도
다루었었던 바로 김건희 여사의 이 총선 공천 또 이전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된 개입 의혹입니다. 그런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도이치모터스도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 할 줄 아는 것이고 그걸 할 거면 우리는 굳이 독대를 할 이유가 없다. 편치가 않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부부 싸움을 해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합심해서 집안을 챙긴다. 아이가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누굽니까? 보수 정당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당원이고 구성원이죠. 왜? 가장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동훈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선택했던 사람들이 결국 정치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들이 마치 그 이전에 우리가 남원정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들의 모습이 그때 이전에 혁신적이었던 모습은 아니겠지만 바로 남경필 또 원희룡 또 정병국 그런 사람들이 왜 초선 의원 시절 젊은 정치 시절에 나서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랬던 것이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초선 의원들 심지어는 평당원들 심지어는 원외 위원장들이 나서서 이러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빨리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관계로 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꼬이고 꼬인 매듭을 누군가 이제 칼로 탁 잘라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 아니면 그런 동력이 있을까요? 동력이 없죠. 예, 있었으면 벌써 해결이 벌써 났죠. 예, 그러니까 뭐 이 지금 공방 내지는 논란이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그 동안에 뭐 친윤계 의원들 또 친한계 의원들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발언을 해왔는지도 우리가 지금 다 매일 보고 예. 있잖아요. 그런데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 같으면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만찬 들어가서 한동훈 대표가 밥상이라도 얻고 나올 결기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결국 전 독대해도 별 소용없고 윤석열 대통령 독대해서 뭐 바지가랑이 잡고 뭐 무릎 꿇고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해도 윤 대통령은 안 바뀔 게 뻔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택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유일한 그 정치적인 카드라고 한다면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되돌아오면 그 법 하나만 딱 원포인트로 찬성 표결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버리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 최대한 끌어모아서 이탈표가 되겠죠. 국민의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걸 통해서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답은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MBS 전국 지표조사 보면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65%입니다. 반대는 24%예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TK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58%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합니다. 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랐습니다. 네. 당연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만 봐도 그리고 그 의혹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뭐 특검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 윤한 갈등 매듭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정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음 국민의힘 대권 주자겠죠. 네. 사실. 근데 당대표라든가 여당의 당대표라든가 대통령은 이미 최종 단계에 있는 정치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풀어야 되는 거고 네. 그 사람들이 안 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매듭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인 건데 그 독대에서 만난다고 대통령이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단 있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가 모은 의원들을 통해서 뚫고 나가면서 다음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딱 자기가 중심 스스로를 서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도 뭐 관계도 잘 개선하고 이 김건희 여사도 특검하고 뭐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선택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그러면 독대 가서 뭐 할 거냐? 도대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재요청을 하면서 독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뭐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일 거라는 거는 동의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독대를 한다 그러면 할 이야기가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가 저는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그 비대위원장 할 때 자기가 했던 그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그 결정적인 게
김건희 여사를 뭐 마리 앙뚜아네트니 하면서 공격하고 네. 그리고 나서 있었던 그 윤재욱 그 원내대표하고 그 당시 비서실장하고 그 3자 회동에서 사퇴 여부에 대한 언론 플레이에서 주도권을 잡아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 결정적일 때는 자기가 해서 성공한 방정식을 계속 쓰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정치판에서 고양이가 커서 호랑이가 못 되는 겁니다. 호랑이 새끼가 커서 호랑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성공의 방정식을 계속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독대를 해서 결국 대통령의 약점은 김건희 여사니까 그 부분을 치고 만약 그게 반응이 이렇다 저렇다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거친 문제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독대 이후의 언론 플레이가 되면서 그 1월의 사태를 재현하면서 전국을 다시 주도권을 잡아가는 거. 저는 그게 그 한동훈 대표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주도권을 뺏긴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플레이가 굉장히 능숙하고 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를 믿었던 거예요. 믿으니까 이렇게 전후좌우로 그 날라오는 주먹에 가드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때의 어떤 그 결정적인 영광을 재현한다. 그거는 잘 안 될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함부로 못하고 이랬던 거는 네.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 그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 박근혜 대표한테 함부로 하면 본인도 데미지를 입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는 예. 쫓아내면 자기도 데미지를 입어요. 지지층 공유를 안 하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랑 갈등이 있다고 해서 예. 뭐 윤석열 대표가 데미지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 기반부터 확대를 해야 실제로 대통령이랑 독대를 하든 협상을 신청하든 들이받든 이런 것들이 다 유효한 그 타격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 지능이 실제 지능처럼 높아 보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뭐 이제 검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했던 것과 또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평가받는 건 다른 차원이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관계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관계를 전봉하는 것은 조금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어쨌거나 간에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뭐 대통령의 입김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선택을 받았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견인하는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대통령인들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죠. 대구 경북이나 또는 60대나 또는 70대 이상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주부청이나 핵심 지지 기반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계 대개편을 해서 정권 재창출이 되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면은 보수는 정말 지난 국정 탄핵에 있어서 정말 괴멸될 거예요. 네. 보수 기반 자체가. 저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들 이야기할 거예요. 집안 싸움 하지 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이종원 평론가님. 네. 짧게. 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당원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지금 나를 따르는 100명의 국회의원 이 사람들만 있으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자들이 날 배신하지 않는 한은. 근데 이자들이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갑자기 친한계가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만 끌고 가면 돼 이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100명의 친윤 그 국회의원들이 당원과 한동훈 대표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격파를 못 해내고 있는 게 네. 한동훈 대표다. 네. 자, 저희가 해법을 모색을 해봤는데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한동훈이 어쨌든 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잘라라. 김건희 여사가 나서라. 제2의 양심적인 남원정이 나서야 한다. 차라리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라.